대한민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과 본부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경기대학교 안보대학원을 졸업하셨고 ROTC 2기로 임무한 육군 대령으로 연변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월남전에 참여하셨으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사무총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한해 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 국민행동 친북자익특별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정과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대령 국민행동본부 서정과 본부장입니다. 제 이 모자를 쓰고 나온 것은 오늘 여기에 6.25 참전 6.25 참전 용사들께서 6.25의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진국가를 위해서 진충보국하신 6.25 참전 용사라 할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영웅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를 모를 사나에서 여러분들은 나라에 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6.25 참전 용사, 6.25 참전 영웅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례의 독서를 따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니까 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 강사료가 공부를 넣어주는데, 이것은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준비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항군인회를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이거 가르치죠. 그 다음 제가 이거 쓰고 나온 이 모자는 제가 여기에, 이야, 이게 6.25 행사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귀한 행사를 준비한 제항군대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항군대 본부는 저 성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구 제항군에는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중심지 강남 영입시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대한민국 제항군의 주황회보다 강남구 제항군대가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인다. 아래는 2010년도 3월 26일 날 폭진됐기 때문에 이 그림은 천안함입니다. 여러분 천안함을 잊지 맙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모자를 밖에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적당히 이제 우리 6.25 참전 용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지난 25일 날은 내게 삼성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태평양 포럼 주최로 한 강연 1시간 했는데, 시간을 좀 저한테 좀 더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지 못하던 이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양해하에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내가 육군대학에서 육군대학 정규과정 학생들 장교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장교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때도 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밖에 나와 사회 나와서 3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농객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것을 체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50분간 하라니까 짧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눠준 가운데 이것을 아마 이게 조선일보 96년도 6월 6일자 현충일날 조선일보 사이면 특종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국립묘지에서 했는데 여기 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지만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반 사망 그 다음에 병사자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해서 국가에서 무슨 어디 회사에 뭐 감사나 무슨 사장자리 하나 그런 걸 알아보고 예비역 대령연합회를 출범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95년 4월 17일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을 출범시킬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나라 위해서 진충포국하나 전사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이게 첫 번째 과업이 3년여에 걸쳐서 1600, 정확하게 나옵니다. 1613명 국립묘지가 되면 동쪽에 국립묘지 동쪽 묘역에 6.25 전사자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기슬게 16살 먹은 김수택이라는 소년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팔다리가 다 잘려나갔다가 당시에 제1육군병원이 후퇴하다 보니까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수술 중에 전사합니다. 그 김수택 소년의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이런 작업을 벌입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6.25 참전용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이 김수택이라는 당시 16살을 먹은 소년병은 부산에 살았는데 과거에 지금은 영도다리가 없어졌죠. 과거의 영도다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젊은 어린 학생이 나가서 영도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구경 나갔다가 당시 헌병입니다. 좀 키가 좀 괜찮다고 그대로 주력에 실어가지고 전방으로 투입하고 훈련도 제대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해 6월달에 잡혀갔는데 군에 그냥 강제로 징집된 거죠. 그게 11월달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팔다리가 이렇게 다 잘려나갔다가 전사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43년 만에 제가 찾아준 겁니다. 어떻게 찾아줬느냐? 제가 당시에 그 대령 정장을 입고 대전에서 부산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특실에 탔는데 바로 옆에 노신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실에 당시 있을 때는 저 혼자 커피 마실 수는 없고 옆에 노신사에게 제가 커피를 보냈더니 대꾸도 안 해요. 감사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좀 상하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자기를 비켜드릴까요? 제 나름대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주글주글하고 못생겼지만 당시에 정보를 입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하나? 제가 물었더니 공산당 다음에 저주하고 싶고 미운 사람들이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나가서 용도자리 구경을 하다가 행방불명을 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남도 사령부 지금은 이제 뭐
부산 뭐 광역시이기 때지만 경사고 사령부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다음 국방부에 가서도 잘 모르겠다. 내무부에 가서도 잘 모르겠다. 육군본부에 가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동아대학교 법대 2학년에 다니다가 어머니가 이 동생 찾으라 하니까 이게 틀림없이 군대에 끌려간 것 같다. 찾으라니까 휴학기를 내고 매주마다 육군본부 국방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렇게 남의 귀를 통해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동생이 전사했다는데 어디에 묻혀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답변은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자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당신 동생을 보니까 병사라고 하는데 병사 이거는 한꺼번에 시체를 모아가지고 불살려가지고 날려쳤다. 그러니까 묘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러면 혹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소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군복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함대 사령부가 지금 그 영동에 그쪽에 와 있는데 영동 위에 문중리 촌에 있었는데 옛날 그 장산의 칠루 능선에 일본군 해안포가 있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이 들어오면 그 연합군 한대에 대해서 그냥 함포 사격하기 위해서 해안포를 설치한 그 동굴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1문서보존소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문서보존소에 가가지고 한번 이러이러한 사람 찾아보려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김수택 소년에 대한 병사일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행사 마치고 곧장 대전의 육군본부의 제3실에 제가 당시에 육군 중앙문서 관련을 했습니다. 가서 야 이건 문제구나 해가 육군부 국민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안내실에 전화하니까 상기술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내화장 보호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가족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그 통곡 소리가 막 울려거든요. 얼만큼 슬피 울었는지 우리 사무실에 있던 보좌관들 당번명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말 눈물을 받아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 43년 만에. 근데 그 어머니는 어린애가 동생애가 이렇게 나갔다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매일같이 대문을 이사도 안 하고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수태가 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늦게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신 이상으로 정신이 돕니다. 그러다 43년 만에 제가 찾고 난 직전에 바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김수택이라는 이런 그 병사가 한국 전쟁에서 나라 위해서 장렬히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국가가 방치해서 이런 전사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그 국방감시에 제가 군무부 총과장을 하고 국방감시 차관되었기 때문에 이 병적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군함 때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군함대가 국방부 군함대가 지금 이제 현충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함대장도 당시는 방위병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김수택이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방위병을 20-30명씩 제가 차출해가지고 국립묘지에서 전부 다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렇게 병사, 순직이나 전사도 아니고 병사, 사망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천 지구에서 전투에서 사망. 어떻게 전투인데 사망을 합니까? 그럼 이건 국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43년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해놨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전용택 민주당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군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국무부에서 또 남년이기 때문에
가서 이 사람을 찾아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당시 신한국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당 여러분들 계신데 정말 진짜 새누리당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오히려 당시에 민주당에서 협조해 줬는데 제가 이런 운동을 하니까 군의 치고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마침 전용택 이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13년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 가면 병사 사망으로 되어 있는 걸 전사로 이렇게 전사 순직으로 새로운 비석 지금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 동쪽묘역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묘역에 가시면은 비석이 전부 다 새롭게 이렇게 단장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이제 찾아드렸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라 위에 전사한 분들 여기에 오늘 참전하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도 25일 날 정홍원 총리께서 무슨 국가유공자가 안 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참 중요하지 않느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위해서 전사한 분들 국가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테니까 오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민주화 운동 유공했다가지고 저쪽에 강조된 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족까지 그 자녀들까지 무슨 혜택, 각종 혜택을 다 부여하는데 군인들은 군 가산점조차 하는 것도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육해공무원 대령연합회장을 창설해가지고 한 12년 해온 동안 지금 또 국민행동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한 운동에 대해서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의무가 뭐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행동본부를 이끌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빗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이제 뉴스에 초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건 청문회에 보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로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면서 얼만큼 그렇게 했는데 보수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집토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봐요. 저 사람들 하는 얘기는 100% 받아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 애국자입니다. 이분의 부친은 항일투쟁하다가 경북 삭주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삭주 전투에서 전사한 조부가 전사한 분이 애국자 집안입니다. 독립유공자 집안에. 근데 이분을 KBS에서 이게 친일파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여기에 또 새누리당 요새 대표 이렇게 하는 출마하신 분들 사퇴하라. 뭘 확인하고 사퇴하라든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짚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지 못하고 그냥 이 여론에 휩싸려서 그것도 살인적인 이런 나쁜 여론 아닙니까? 조작된 여론 아닙니까? 왜 여기에 흔들리냐 이거죠. 이 정치인들은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도 국민행동본부는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민행동론과 나라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동안에 여러분이 국민행동본부에 보내주는 그 성원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전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홍원 총리를 지금 계속 유임시킨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 아주 당혹해하고 왜 국회 책임이냐? 청와대가 총리를 보내지 않았냐? 문창극 후보를 청문회에 보내지 않았지 않냐? 지금 책임을 오히려 국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청와대에다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주 이건 내가 보는 데는 저는 야당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좀 더 왜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젠틀하게 잘못하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뭐 됐습니까? 정쟁만 일삼다가 안전에 관한 법률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잖아요. 그 많은 법률 중에서 안전에 관한 법률 한 건만 통과시키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게 돌리는 겁니다. 정말 파렴치한 이런 작자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강연하게 되면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상하는 게 더 낫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회는 해상하는 게 더 낫겠다. 그다음 그 9년도 지난 5월 12일 날 지났으니까 5.16 혁명 53주년이 되는 금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포럼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 나라 걱정, 오늘 이 율곡 포럼에서도 이 나라 걱정, 현 안보 상황에서 좀 진단해달라. 현 안보 상황은 글자 그대로 최악입니다. 잘못하면 적화 통일도 될 수 있다. 제가 2002년도부터 2010년도 제가 미주 지역에 초청 강연을 출발하던 해 3월 23일 날 출발했는데 그해 10월 달에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2년도 여름 어느 날 황장엽 선생이 경호요원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사실 협소하고 볼품없어요.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15평도 안 되는 그 사무실 좁은 공간에 와서 황장엽 선생께서 서대령, 서회장, 내가 서회장 방에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아, 선생님 이러면 안 되시죠. 왜 계실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이 없다는 거고. 노정객이 최고의 망명자 아닙니까? 북한 고위층 최고의 고위층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갖다 담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망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무실 하나 제공 제대로 안 합니다. 당시의 국정원장은 임동원 그분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좁은데 이렇게 좋겠어. 이거 어떻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걸상만 하나 놓고 책상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보고 이게 그 증권 교보증권에 제가 증권 좀 대형으로 전역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부인한테 우리 가족한테 돈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비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자분들 잘 귀시고 들으셨는데 제가 이거 MBN에 제가 고정 출연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우리 가족 몰래 현대자동차 증권을 좀 사먹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분이 한 주당 10,0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다 파니까 9천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2억 4천이 넘지만, 그래서 그걸 다 팔고 기타 통장인 걸 합쳐서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제 앞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 해가지고 황장엽 선생을 2002년도부터 모셔가지고 2010년도 제가 미주지역에 초청 강연을 때까지 모셨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김덕홍 선생하고 같이 방문하셨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간첩들이 한 5만 명 됩니다. 한 5만 명 됩니다. 그 선생님 거기서 핵심적인 이런 저한테 뭐 특별히 얘기해 줄 거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 할게. 전부 이게 소위 말하는 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암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 얘기 중에 핵심적인 얘기는 D-Day 월요일 08시 장발을 입고 소위 말하는 이 특수요원들, 북한 특수요원들의 장발을 입고 한쪽에는 당검, 한쪽에는 권총만 차고 KBS 같은 국가 보안 목표를 일제히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예비역 대령인데 군 출신인데 이분의 얘기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난번 그 이석기 아로 혁명조직 이게 바로 그거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석기 때문에 이석기 아로는 이게 이석기 아로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제1, 제2, 제3의 이석기 아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는 자가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숨어있던 이자들이 밖으로 우르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만 명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종북 세력까지 합쳐서 지금 국민의 3분의 1, 한 30%가 종북 세력 또는 간첩회에 동조하는 세력이 한 국민의 30% 된다. 30%라는 게 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석기 같은 아로가 국회에 교도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 2006년도 6월 23일 날, 2004년도 6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됐죠? 그때는 통진당 아니고 민노당입니다. 민노당 해산 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해산 그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 갖다 줬는데 기각이 되고, 물론 노무현 정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가 12년까지 통진당 된당까지도 4차에 걸쳐서 통진당 해산 청원을 했는데 작년도 11월 5일 드디어 대한민국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재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법원은 사실 그동안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이런 여론을 지금 대한민국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행동본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3의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 수요일 날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난 이거 나눠드렸죠. 이 광고가 816회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가 816개째 광고다. 그 다음 저희들 집회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 한 30만여 명이 모여서 결국은 국가보안법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메가더 동상 2005년도에 7월 15일 날 메가더 동상 그 철거하겠다고 해서 강인함 간첩입니다. 목사인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본인도 뒤따라 자살한 이 간첩이 이 사람 일당들이 천막두동을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 설치해놓고 바로 메가더 동상 밑에서 메가더 동상 철거를 외칠 때 저희는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가니까 69일로 두 달 넘지 않습니까? 메가더 동상 철거를 외치는데 당시에 인천에도 재향군에 있고 무슨 각종 단체 뭐 자유총영인데 각종 보수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이렇게 69일 동안은 방치해놓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대령들이 현장에 가서 한 20-30명이 가는데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경찰에 저희들이 가니까 벌써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철거시키라. 경찰이 철거시키지 못하면은 우리 대령들이 철거시키겠다. 시간은 30분 준다. 그러니까 그 경찰 기동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2시간은 주십시오. 그래요. 한 69일 동안이나 방치해놓은 당신들이 2시간 주면 하겠느냐? 30분이다. 시간 5분 경과. 저희들은 한 20-30명 모일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한 500-6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예, 전부 다 앉아주시죠. 전부 다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놀라는 거예요. 예비역 대령이 전투복 입고 나서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군인들보다 우리 훈련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불과 10분 만에 저보다 뒤로 그 사람을 도망치게. 나중에 보니까 저 군인들이 잘못하면 당신들이 치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치게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 깃발 2개 이렇게 높이 걸고 첨성대 같은 철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 고성능 마이크를 달고 메가더 동상 통일해방권 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쫓아내고 저희들 통일 그 연방제 통일 그 깃발 2개를 노예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마침 그게 신용학 조선이고 파리 특파원 하신 분인데 키가 큰 หุ่쪽 같은 분이 떡 나오시면서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해요. 마이크를 드렸더니 제가 이 고장의 본토백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하면은 이게 그 메가더 동상은 국보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십시 일반으로 10,000원, 20,000원 성금을 거쳐서 그 동상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상 철거한 그 공로 당시에 미 하원 애교위원장 하워드 헨리 애교위원장이 워싱턴 초청한 것도 그분이 한 겁니다. 한국에 가니까 이분이 6.25 전쟁 때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와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메가더를 싫어하는 동상을 갖다가 워싱턴 공원에 모시다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상을 지켜준 것이 소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저를 워싱턴까지 초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 제가 이제 쭉 한 걸 보면은 국보법 사수국민대회뿐만 아니라 민노당 해산 청원시킨 거,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해체 2006년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할 때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것도 당시에 재향군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다 재향군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재향군의 박세환 회장을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재향군의 한민이 뭡니까?
그때마다 정권에 따라서 이게 붙었다 저게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게 재앙문의 아닙니까? 재앙문의가 안보의 제2보루라면 안보의 제2보루답게 떳떳하게 꿋꿋하게 나갔더라면 별을 달고 노면이 빌지 않습니까? 거들먹거리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안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권의 딱 그 중심을 잡았더라면 오늘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구걸하지 정부에 대고 구걸하지 말아라. 거기 11개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를 포기하는 안 있더라. 거기 뭐 자회사 있어야 먹고 살고 하는 그 뭐 돈을 좀 벌어서 한다 그래요. 그래도 안보가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 그걸 하십시오.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저희 국민행동본부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재앙문의가 이렇게 존속 이런 재앙문의가 밖에서는 뭐 복마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재앙문의가 필요 있는지 제가 한번 고심을 깊게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재앙문의 주황회장으로서 공무원이가 뭐다 한 빚이 5천억이다 6천억이다 파산 직전에 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좀 쓴소리하고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오늘 그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6.25 한국전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지금 아마 참 어려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서 몇 억씩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다 지원해 그 생계를 걱정 없도록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은 국가보건병원에 가보면은 아직도 6.25 상흔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전우 선배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로서의 역으로 충분히 해줘야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역할이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재앙문의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5.16 혁명 공약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6개 항 중에서 4개 항 기아에 허덕이는 그다음 마지막에는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렇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조항만 빼고 나머지 4개항은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53년 전 박정희 장군이 혁명군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어왔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일어설 때가 아니냐. 지금 우리는 75년 4월 30일에 폐망한 월남 폐망 가정하고 매우 흡사하다. 월남 폐망에 전향만 같다. 월남이 폐망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월남군 최고 군 장성이 간첩이었고 대통령궁에 있는 비서실장이 간첩이었고 종교 최고 지도자가 간첩이었고 월명은 간첩이었고 사회 각 단체, 언론계, 문화계 할 것 없이 월명은 간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석기 같은 아로가 벌써 국회에 진입했다면 이것을 지금 7개월이 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결을 안 한다는 거, 해산 판결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헌법재판소에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월남처럼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비록
여러분은 이제 평균 나이가 82, 83세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저는 국민행동본부에서 그 정말 와서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 젊은 사람들 없느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이 많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서 진충포국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진 이런 참전, 비록 나이는 80세 다 넘은 고령이지만 이런 노년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은이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저기서 지금 사인을 저한테 주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30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무현의 NLL 역정모의 규탄 집회를 국민행동본부 단독으로 했어요. 단독으로 할 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보수 세력, 재앙군을 비롯해서 애국보수 세력, 애국단체 총회의회라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서정갑이 국민행동본부가 하는 집회는 나가지 말자. 이런 결의를 모여서 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재학년 회장한테 따졌어요. 이게 무슨 애국단체 총애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난용하지 마십시오. 간에 붙었다, 쓸데 붙었다. 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결의했습니까? 어려우면 각 단체별로 자유를 맡기겠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행동본부 하는 집회 나가지 마라.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로부터 협공을 당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이런 또 새누리당에서도 거기 와 계시지만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맡긴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민행동본부 단독으로 했는데도 시청 앞 광장에 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너희대로 이때 가르치는 정말 참석하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경북 성주 같은 데서는 제가 왜 그 6.25 참전용사 나이가 지금 83세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 왔을 때 평균 나이가 82세, 83세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성주에 있는 재한군 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수 두 대를 대설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 대회가 성공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국민행동본부와 가까이 하면 표를 잃는다. 보수 골통이기 때문에 표를 잃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항구 당시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예수호에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집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정말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경남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부산하고 경남. 부산에 가서 한번 이 대회를 한 번도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5일날 부산역 광장에서 했는데 부산역 광장에도 2만여 명이 서울 못지않게 모여서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군수한 차로 100만 분밖에 안 되십니까? 군수한 차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조갑제 변증하고 저하고 KT 열차 타고 이제 오는데 이항구 대표께서 고맙다고 했는데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대통령이 해야 고마운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1월 16일자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라는 강연회를 프레센터에서 가졌는데 그때 이항구 대표께서 나와서 참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동본부가 나와서 국민행동본부가 있었기에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해줬을 때
정말 저도 마음이 참 뿌듯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것은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아나운서가 꼴통이란 말을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선생님 보고는 뭐 회장님, 본부장님 보고는 무슨 부자로 표현하는데 이 얘기 아십시오. 그러니까 꼴통이라고,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면 앞에다가 꼴통이라고 부르십시오. 단 앞에다가는 위대한 꼴통, 이렇게 앞에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보수당이 뭡니까? 국민행동은 헌법을 수호하는 단체입니다. 어느 정파나 정치인에게 이렇게 줄서기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여러분도 어느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줄서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하는 거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한국전에 나가서 진출보복했다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6.25 참전 영웅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덕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